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인 박진홍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박수홍 측이 제기한 횡령 의혹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수홍 측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표는 지난 12일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홍이가 30년 전 일 없는 형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다는 데 아니다. 난 수홍이만의 매니저가 아니었고 26살부터 매니지먼트 일을 배워 28살에 회사도 차렸다. 며 수홍이는 자기가 해준 것만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는 형제 간의 갈등의 계기를 두고 지난해 1월 설날부터가 본격 시작이었다.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했는데 사정상 만나지 못했다. 며 만남 불발 후 지난해 4월 수홍이가 종신보험 등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 설명했다. 박수홍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황당했다. 고 말했다. 그는 본인 명의 아파트 3채에 마곡동에 상가도 있다. 며 상가 8개는 반반씩 투자해 설립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이후 박수홍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망치까지 들고 수홍이 집 가서 문 두들겼다. 수홍이가 부모님과 형제들을 피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나랑 얘기하고 만나고 싶었으면 집으로 찾아오면 되지 않냐. 작년 6월 이후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언론 통해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본인이 형 대표를 자르고서는 안 나타난다고 하는 건 무슨 경우냐. 고 황당해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전히 동생으로서 박수홍을 사랑한다 면서도 횡령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 못한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의 인터뷰가 전해지자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대다수 의혹과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반박을 내놔도 진흙탕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 며 언론 플레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법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설날부터가 본격 시작이었다. 며 수홍이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족들과 만나지 못했다. 저나 어머니는 여자친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 만남이 불발된 후 지난해 4월 보험을 갖고 수홍이가 제게 문제 제기를 했다. 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이 나 죽으면 탈 수 있는 종신보험을 들어놨네라고 하더라. 그래서 전 그거 다 네가 사인한 거라고 했다. 종신은 1개이고 나머지는 7개는 연금보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도 난 이거 들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하며 제게 뭐라 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 설계사가 다시 수홍이에게 설명해주고 나서야 이해를 하더라. 종신보험은 1개인데 수홍이가 고등학교 동창이 권유로 본인이 들었다. 이건 납입도 끝났다. 라고 덧붙였다. 박수홍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황당했다. 본인 명의 아파트 3채가 있고 마곡동에도 상가가 있었다. 이어 상가 8개는 수홍이와 제가 반반씩 투자해 설립한 나의 법인 명의이고 나오는 임대료는 대부분 수홍이의 카드값으로 나가고 있다. 등기부와 카드 사용 내역만 확인해도 바로 알 수 있다. 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이 1년에 2억 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세무사 P씨가 박수홍의 1년 소득을 대략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잡으라고 했다. 소득세 절감과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함이다. 나중에 합법적 절세 방법인 법인카드와 퇴직금으로 가져가면 된다고. 그리고 우회적인 지급 부분도 있었다. 마곡동 상가의 임대료가 수홍이의 카드값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라고 했다. 박 씨는 박수홍과 지난해 6월부터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박 씨는 법인 통장 9개를 아버지에게 왜 4개 상의도 없이 맡겼냐고 저를 타박했다. 전화통화로 채널A 풍문으로 들으시오. 녹화가 끝나고 밤 9시 20분께 전화가 왔다. 형 내일 홈쇼핑 나오지 마세요. 내가 한바탕 할 것 같거든요. 나오지 마세요. 형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끊을게요.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다. 비참했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6월 24일 이후 수홍이를 안 봤다. 수홍이 수행 매니저가 제게 얘기를 전달하더라. 수홍이가 매니저에게 제게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했다고. 어머니에게 바로 말했다. 이제는 난 못 견디겠다고. 어머니, 제가 힘들어 죽겠다고. 라고 했다. 친형 측이 연락을 피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수홍이가 얘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었으면 형 집으로 찾아오면 된다. 형 집서 밥도 먹고 가끔씩 들렸는데 문자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면 되는데 지난해 6월 이후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다가 갑자기 언론을 통해 이야기를 한 거다. 본인이 형 대표를 자르고서는 안 나타난다고 하는 건 무슨 경우인지 라고 했다. 저는 단 둘이 만나자고 하면 안 한다고 했다.
보험 얘기 때도 보험 설계사가 다시 설명해줘야 했던 것처럼 제 얘기는 안 믿는다. 저와 단 둘이 만나봐야 제 말을 안 믿을 테니 부모님, 형제, 친척을 비롯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만나자고 했던 거다. 라고 했다. 박 씨가 박수홍의 돈 100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홍이 개인 통장은 아버지가 관리하셨다. 제가 관리한 거는 수홍이가 돈을 써야 하니 아버지가 은행에 가셔서 이체를 해주세요 이거였다. 현재 박수홍이 법인 이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OTP 등 다 갖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형인 제가 횡령을 했다는데 수홍이 본인이 메디아붐, 라엘 그리고 지금까지의 잉여금 목돈 통장 다 가지고 있다. 마곡동 상가 8채 관리법인인 라엘 지점의 부동산 월세 통장 관련 USB 같은 거 다 본인이 가지고 이체했다. 저는 한 번도 마곡동 상가 월세 임대료를 가지고 온 적이 없다. 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의 부모도 형제 간 갈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박 씨는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이다. 이번 일에 대해 아버지는 망치까지 들고 수홍이 집 가서 문 두들기고 하셨다. 수홍이가 부모님과 형제들을 피하고 있다. 여자친구 부부는 상암동 아파트 주민들도 다 아는 내용이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씨는 수홍이가 모든 법인 통장, 이익잉여금 통장 다 가지고 있다. 개인 공동상가 통장까지 가지고 있다. 며 수홍이는 착하고 순수하다. 저는 여전히 동생으로서 박수홍을 사랑한다. 하지만 횡령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라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지난 3월 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친형과 연락이 안 된다고 밝혔다. 결국 형제들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고 박수홍은 4월 5일 친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S노종현 변호사는 친형 및 그 배우자는 7대3이라는 배분 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개인 생활비로 무단 사용,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을 포착했다. 법인, 주식회사 라엘, 주식회사 메디아붐, 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됐다. 고 주장했다.